도쿄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흐렸다. 회사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건물들과 빗방울이 흩뿌리는 유리창. 그리고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한숨을 쉬는 리카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얼굴들과 회의하고 똑같은 도시락을 먹고 퇴근하는 삶. 언젠가부터 리카는 그런 일상이 무겁게 느껴졌다. 꼭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 앉아있던 어느 날 그녀는 무심코 틱톡을 열었다. 스크롤을 넘기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짧은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따뜻한 국물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커다란 냄비를 가운데에 두고 함께 웃으며 달고기를 나누어 먹고 있었다. 한국의 오래된 식당, 동묘 근처라는 자막. 사람들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그 짧은 영상이 마음 한구석을 콕 찔렀다. 그냥 먹는 장면인데 이상하게 그립고 따뜻해 보였다. 리카는 잠시 그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기 가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다. 늘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속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진 지 오래지만 문득 누군가와 따뜻한 국을 나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 후 리카는 충동적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숙소는 대충 예약했고 일정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그저 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한독행을 결정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공기는 조금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들떴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리카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봤던 그 틱톡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영상 속 식당 간판, 사람들 표정,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뜨거운 냄비. 어쩌면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해 한국에 온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서의 이틀째, 리카는 드디어 그 골목으로 향했다. 동묘역 근처 오래된 시장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한 식당이 보인다. 낡은 간판, 좁은 출입구, 그리고 어쩐지 익숙한 냄새. 리카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았다.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섞고 끓이고 웃고 있었다. 식당 안에서 나는 소리들이 마치 따뜻한 집안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혼자요? 식당 입구에서 직원이 묻는다. 리카는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밥 먹는 게 낯설지 않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테이블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와서 왁자지껄하게 웃고 있었다. 괜히 혼자 온 게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아 직원이 국물 냄비와 닭 한 마리가 들어있는 커다란 냄비를 가져다 준다. 메뉴판을 보며 소스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리카는 조금 당황했지만 자세히 읽고는 따라 해보기로 했다. 겨자를 넣고 간장과 마늘, 후추를 조금씩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를 살짝. 메뉴판에는 한 방향으로만 저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리카는 살며시 웃었다. 뭔가 한독스러운 정성이 느껴졌다. 옆 테이블에서는 할머니와 손자가 소스를 섞으며 웃고 있었고 건너편에서는 젊은 커플이 달고기를 서로 발라주고 있었다. 리카는 그 장면들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섞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만들어보는 소스를 조심스럽게 달게 찍어 먹었을 때 혀끝에 퍼지는 진한 감칠맛에 눈이 동그래졌다. 국물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달고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렇게 한 입, 두 입 먹으며 리카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런 게 한국의 정인가 익숙하지 않은 도시.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데도 왠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느낌.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일본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감정이었다. 바쁜 도시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바로 이 작은 식당 안에서 조용히 리카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행 오길 정말 잘했어. 리카가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어제 먹은 닭 한 마리의 여운이 아직 입 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도쿄에서였다면 분명 눈을 비비며 억지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그냥 천천히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이 단순한 여유가 이렇게 값진 것이었는지 그동안 미처 몰랐던 것이다. 아무 계획 없이 서울 거리를 걸었다. 익숙하지 않은 간판, 어디선가 들리는 아이돌 노래, 사람들이 주고받는 한국어. 그 모든 풍경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따뜻했다. 리카는 큰 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들며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보자고 생각했다. 그런 게 진짜 여행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여기 자리 하나 남았어요. 한국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리카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식당 입구에서 아주머니가 어떤 외국인을 반갑게 부르는 모습이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그 장면을 보고 리카는 문득 떠올랐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식당에 들어가면 종종 어색한 눈빛을 받는다. 괜히 메뉴를 잘 못 읽을까 걱정하고 혹시 질문을 하면 당황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도 익숙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쉽게 말을 걸어온다.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더 천천히 웃으며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에 오기 전 리카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은 빠르고 복잡하고 사람들도 급하다고. 하지만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면이 많았다. 택시를 타고 길을 물어볼 때마다 기사님이 직접 지도를 꺼내 설명해주고,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는 어떤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리카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시간이 특별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한국에선 혼자 식당에 들어서면 종종 누군가 말을 걸어주거나 옆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경우도 있었다. 며칠 전에는 김치찌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던 리카에게 옆에 앉은 대학생 2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한국에 처음 왔냐고,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냐고, 혹시 매운 걸 잘 먹느냐고. 리카는 당황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은 일본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또 하나, 리카가 놀란 점은 한국의 교통이었다. 지하철은 정확했고 정류장에서 언제 버스가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도 신기했다. 도쿄보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했고 무엇보다 요금이 저렴했다. 길거리에는 공공자전거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누구든 간단한 등록만으로 탈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은 리카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특히 한 번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공공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리카를 보고 자기가 지도를 보여주겠다며 멈춰 서준 일이 있었다. 고마워서 말이 막힐 정도였다. 그날 저녁 리카는 다시 달칸마리 식당을 찾았다. 같은 자리, 같은 메뉴.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처음 왔을 땐 그저 호기심이었다면 이번엔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느낌이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고 감자와 떡이 익어가는 동안 리카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한국이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오늘도 사람들로 가득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들끼리,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지며 공간 전체를 포근하게 만들고 있었다. 리카는 다시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신 있게, 마치 자신도 이 공간의 일부가 된 것처럼.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익숙한 그 맛이 입 안을 감쌌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맛이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리카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여행에서 진짜로 찾고 싶었던 건 유명한 관광지도 화려한 음식도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고.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들이 리카에게는 무엇보다 큰 치유였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두고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온기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리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다시 국물을 떠먹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리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침대를 감싸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말끔하게 맑았다. 비행기는 내일 아침. 이제 서울에서 보낼 마지막 하루였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모든 게 낯설고 긴장됐지만 이제는 익숙한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조차 정겹게 들렸다.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던 리카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바로 동묘의 달칸마리 식당. 리카에게 그곳은 단순한 맛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준 특별한 장소였다. 처음 소스를 만들어 보던 그 설렘,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떠먹던 순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 그 모든 기억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당겼다. 마지막 식사는 거기서 하고 싶어. 리카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길을 나섰다. 동묘역에서 내리자 익숙한 시장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갑게 느껴졌다.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평일 점심시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붐볐다.
리카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고 조용히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엔 젊은 남녀 3명이 앉아 있었다. 일본어가 들리는 걸 보니 관광객인 것 같았다. 리카는 괜히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그렇게 30분쯤 지나 자리를 배정받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리카는 자연스럽게 소스를 만들고 메뉴판을 읽으며 주문을 마쳤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음식이 나오고 달기 끓기 시작할 무렵 옆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리카 쪽을 힐끔거리며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작게 말한 한마디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저 사람 혼자 영상 찍으려고 온 거 아냐? 순간 리카의 손에 힘이 빠졌다. 비록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다. 리카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을 뿐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있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잠깐 동안 국을 먹는 손이 멈췄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가락이 떨렸다. 마음이 불편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식당 안의 소음이 갑자기 거슬리게 들렸다. 식당 직원이 다가와 국물이 넘치지 않게 불 조절을 도와주었지만 리카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웃고 싶었지만 웃을 수 없었다. 처음 느꼈던 따뜻함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이 순간엔 차가운 기류만 흐르는 것 같았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마음이 무겁고 쓰라렸다. 결국 그녀는 절반도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식당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리카를 불렀다. 저기요. 고개를 돌리자 나직은 얼굴의 식당 직원이 다가왔다. 지난번에 리카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혹시 예전에 혼자 오셨던 분 맞죠? 기억나요. 처음 오셨을 때 진짜 천천히 소스 만들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원래 여기가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 오늘따라 좀 시끄럽네요. 그 말에 리카는 순간 울컥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직원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말없이 작은 포장 용기를 꺼냈다. 아직 국물 많이 남았는데 포장해 드릴까요? 숙소 가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공항 가기 전에도 드실 수 있잖아요. 서비스로 떡도 좀 더 넣어드릴게요. 그 말에 리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배려였다. 식당을 나서며 손에 따뜻한 포장 용기를 든 리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까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온기가 아주 작은 친절이 그녀를 감싸주고 있었다. 어느 나라든 어리석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감싸주는 건 결국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리카는 다시금 깨달았다. 숙소로 돌아와 포장해온 닭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데우며 그녀는 그날의 식당 분위기와 직원의 표정을 떠올렸다. 국물을 한 입 떠먹자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다. 맛은 똑같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배려가 더해져 있었다. 리카는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된 건 바로 이런 순간 때문이야. 리카는 이른 아침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랐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서울의 거리에는 잔잔한 고요가 흘렀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잠깐의 휴식 같은 여행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기분이었다. 리카의 무릎 위에는 작고 조심스럽게 포장된 닭 한 마리 용기가 놓여 있었다. 식당 직원이 손수 포장해준 그것. 출국 직전까지 국물 한 입이라도 더 먹고 싶다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준 따뜻한 손길이었다. 몇 번이나 국물을 데워 먹으며 느낀 건 단지 음식의 맛을 넘어서 그 안에 스며든 마음, 배려, 그리고 정이었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리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뿌연 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와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 짧지만 깊은 여행이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누군가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준 그 한마디였다. 말로 다하지 않아도 되는 따뜻함. 그건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친절함이나 매뉴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진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였다. 한국은 리카에게 단지 관광지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혼밥이 익숙한 일본에서 느껴보지 못한 식사 문화. 타인과 식탁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법.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느새 그녀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었던 따뜻한 순간들. 매일 같은 회의와 반복되는 퇴근길 속에서 잊고 있었던 사람 냄새가 이곳에는 있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기념품을 사면서 리카는 문득 생각했다. 이걸 누구에게 줄까가 아니라 다음엔 누구와 함께 이곳에 오고 싶을까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닭 한 마리를 먹고 싶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다음엔 둘, 그리고 언젠가는 셋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여행 일기를 썼다. 한국에서의 경험, 닭 한 마리의 맛,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 그 글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나라의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인생과 마음이 함께 끓고 있었다. 도쿄에 도착한 후에도 리카는 종종 틱톡에서 한국 영상을 찾아보곤 했다. 영상 속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국물은 여전히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젠 그 장면들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그녀 자신의 추억으로 다가왔다. 이따금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면 리카는 조용히 그 닭 한 마리 식당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꼭 다시 가야지. 다음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한국의 소박한 골목길에서 만난 따뜻한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리카에게 인생의 쉼표였고 작은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 낯선 곳에서 느낀 익숙한 온기.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작은 인연과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세상 어딘가에서 피어나는 진짜 따뜻한 이야기들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릴게요.